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빨리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느꼈던, 그리고 30대 때 느끼고 있는, 그리고 40대에 느끼고 계시고 50대 잠깐만요. 그거는 다음에 오신 분한테 말씀하셔도 네.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상 네. 속에서 변화가 굉장히 빠른데 우리가 또 먹고 살기 굉장히 바쁜 시기에 이 변화를 감지해서 이거를 투자까지 내 자산을 불리는 데까지 연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또 송기령 부사장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또 강의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저희 강의 함께 하시면은 변화하는 세상을 캐치를 빠르게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 하단에 더보기란이나 네. 혹은 댓글, 맨 처음 댓글에 저희가 또 링크 걸어놨으니까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느끼는 세상의 변화는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속도일까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20대 때는 인생이 한 20km로 가고 네. 30대 때는 30km로 가고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라는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안 가죠, 세월이. 세월이 잘 안 갑니다. 안 가요? 네,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무슨 얘기를 할지 내가 알기 때문에 바로 제가 끊어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제 얼굴 보셨는데. 궁금했는데 네, 궁금증을 네. 해결할 수가 없었네요. 알겠습니다. 뭐 미국 주식 얘기를 하죠. 네, 네. 어제 몇 번 사채 저희 네. 오프닝 때 교수님 뵙고 싶다고. 제 사채꾼이요. 네. 사채꾼. 61번째인데 그것도 중요하죠. 네. 다우 나스닥 41번째 최고가. 3대 지수가 이렇게 손잡고 3일 연속인가요? 본부장님? 3일 연속 아,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그게 올라가는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다우지수가 오늘 공식적으로 36,000선을 넘어서 어제 마감됐습니다. 네. 이게 사상 처음이죠. 그만큼 시장에 이런 힘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종목으로 바로 몇 가지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들 앞선 코너에서 부사장님과 다 말씀하셨고요. 입이 아직 저도 읽지 않은데 어저께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댓글을 봤더니 채팅창 올라온 거 봤더니 거의 한 50만 명 정도가 전국에서 마음속으로 다 응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저도 이제 본부장님이 아니라 부사장님으로 불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 확실하게 공식 타이틀이 말씀해 바뀌었어야 주세요. 되는데 자막에. 좋은데요. 네. 뭐가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좀 올라야 되는데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네. 승진하는 거는 제가 안 봐드립니다. 왜요? 아니 뭐 근데 누가 사장이에요 그러면? 아니 뭐 저희는 여러분들 사장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장 네, 네. 그리고 부사장. 이거 뭔가 되게 훈훈한데요?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부사장님으로 제가 네. 받아들이면서 네. 조만간 네. 데이터로 세상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로 본 미국 주식 뭐 이런 거 그렇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뭐부터 볼까요? 언더아머부터 바로 보죠. 언더아머. 언더아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것도 보지만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린 3D도 돼 있습니다. 언더아머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인종 차별 이슈가 있으면서 상당히 지금 이미지가 안 네, 그렇습니다. 좋아졌었는데 CEO가 새로 오셨잖아요. 작년인가 뭐 나왔는데 그러면서 브랜드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고 많이 지금 개선된 거로 보여요. 네. 연간 실적 가이던스로 올려놨습니다. 오늘 그래서 무려 주가가 16%나 올려갔고요.
실제로 보면 저희가 미국 주식이 답이다 첫 책을 2016년에 발간했는데 그때 두 번째로 나온 게 언더아머였어요. 첫 번째인가 첫 소개한 주식이 그때는 한데 좋았거든요. 그래갖고 출판사의 그 모 인사가 그 책 출판하는 거에서 사갖고 저희가 엄청나게 욕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재미가 없었는데 좀 살아나는 이미지였다고 보셔야 분위기가 돼요.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또 사상체육과 사채꾼이 보여드린 종목입니다. 에스테로더죠. 사상체육과 이제 바짝 붙어서 있는데요. 에스테로더는요. 이제 잠시 오늘의 메인 주제는 약간 따로 있는데 일단은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지금 요번 진행되고 있는 이번 실적 겨울은 생각보다 별로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그럼에도 몰랐는데 이게 이제 서프라이 체인 이슈죠. 그 공급망 이슈라서 약간 부족할까 이런 약간 톤을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사상체육과 이제 바로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네. 되겠고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있죠. 오.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은 신세계 사이먼 프로퍼티 바로 거기입니다. 신세계 사이먼 아울렛. 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잠깐 쇼핑 얘기하면서 네, 얘기했잖아요. 리츠 얘기할 때 소개해드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있고 서울에 그저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 기장인가요? 네. 부산에 그쪽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해외엔 다 있죠. 네. 그래서 해외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쇼핑 가면 이런 데 꼭 들리게 마련이란 말이죠.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에 안 써 있더라도 거기서 사시는 경우가 그렇죠.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요. 룰루레몬 룰루레몬 또 최고가를 갔습니다. 1.3%또 올라갔고요. 룰루레몬은 하지만 나이키 같은 것도 뭐 매장에도 사지만 온라인 사지만 또 코스트코에도 사고 여러 가지 네. 사잖아요. 코스트코가 또 1% 그러면 또 사상체육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500달러에 바짝 다가서 있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뭐예요? 쇼핑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 쇼핑 그런 거 관련된 거 있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연말 쇼핑에 대한 기대감 말씀드렸죠. 어저께 대신증권에서 문연구원님인가도 예. 쇼핑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쇼핑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큰 그림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오늘 이제 주가는 3% 떨어졌습니다. 뭐 장 전에는 6%까지 떨어졌다가 뭐 결론적으로 보면 양봉이 났는데 여전히 또 아주 재밌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죠. 한쪽에서는 CNA는 사인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또 헐츠 쪽에서 또 공식 또 대응했잖아요. 무슨 소리냐. 아직 구체적인 게 딱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이미 인도를 받기 시작했답니다. 네. 지금요. 물건이 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물건 먼저 받고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모르죠. 이 가격 사람들의 때문에 좀 싸우는 내막은 것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제 혼자 아니야 뇌피셜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차가 1년에 지금 100만 대 만들고 내년에 150만 대인데 내년 말까지 10만 대를 어디서 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문한 사람도 6개월 걸리는데 10만 대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여하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테슬라는 지금 저런 모습이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하나 더 보면 이제 약간 부러운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 살고 안드로이드를 쓰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드디어 넷플릭스가 드디어 오늘 넷플릭스 게임 있죠. 게임을 지금 시작됐어요? 안드로이드에서 일부 지역에 출시한 것 같습니다. 왜 안드로이드부터 했을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처음에 가서 검사하는 기간도 있고 자기네가 마켓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한번 여러 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보이는지. 근데 일부 지역, 유럽도 일부 지역이 되는 것 같고 미국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유튜브에 보면 넷플릭스 게임이 지금 들어옵니다. 5개가 올라와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사랑받았던 기묘한 이야기들 게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 추가받는 것도 없고 지금 그 구독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건데 여하튼 넷플릭스가 오늘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추가 요금 없이 한다는 보고 재밌게 하고 나오면 상당한 또 매력이 있겠죠. 실제로 보면.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까지가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 이제 사상체육가 이제 막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상투적인 얘기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실적 꽤 좋아요. 저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부사장님이나 저 같이 이런 걸 맨날 보는 분들은 지금까지 S&P 500 기업 중에 82%, 그러니까 55%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실적을 눈높이를 맞춘 기업이 82%고요. 기본이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왜냐하면 눈높이 곱하기 그 평균 그 컨센서스 대비 한 10.5%에서 11% 정도로 상회했기 때문에 지금 왜 올라가느냐? 왜 사상체육가냐?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끝이에요. 네. 아니, 그렇지만 그런 거 보면 약간 미심쩍은 게 있죠. 뭐였냐면 당장 내일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금리가 한 차례, 후년에 두 차례 올라간다고 이미 다 상당히 점도표로 지난달에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인플레이션도 있고 서프라이 체인도 이슈가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수 의견은 분명히 아니에요. 다수 의견은 분명히 아닌데 소수 의견일지라도
혹시 공급망 이슈가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는 거죠. 공급망 이슈가 보면 여전히 한 뉴스잖아요. 이거 큰일 날 것 같고 영국에서는 실제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네. 그 기름이 없어갖고 얘기 나오고 있지만 실제 수치를 우리가 늘 말씀드린 숫자를 봐야 되잖아요. 네. 뉴스는 난무하고 겁을 주는 뉴스는 난무하지만 실제 이런 것들에서 공급망 이슈가 되면서 지금 화물에 대한 운송료도 비싸지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거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지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컨테이너 지수고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고 네. 또 하나는 건화물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지수를 치시면 여러분들이 WCI라는 게 딱 칩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똑같은 지수를 써요. 이런 거 다 네. 영국에서 만들거든요. 그 지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요. 9월 말 대비 10% 하락했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 기준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물론 다들 알죠. 연초 대비 작년 대비 엄청 올라 있습니다. 여전히 비싸지만 고점 대비 10% 떨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보시면 한 큐빅당 컨테이너 한 대당 얼마 기준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10%가 떨어졌어요. 그럼 컨테이너 말고 또 하나가 드라이입니다. 드라이 지수라는 건 발틱 운임 지수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 네, 계실 것 많이 같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상관 있다 없더라도 들어보신 분 많을 텐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 철강섬이나 철강섬 곡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그냥 건화물 같은 건 찍는 건데 이거는요. 어느 정도가 지금 내려갔냐면 10월 말 고점 대비요. 지금 40%가 떨어졌습니다. 확 내려갔네요. 한참 BJ 그러니까 지수 이게 엄청 왜 올랐다 그랬는데. 내려갔는지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소용이 없고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를 보면서 야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수급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 연말이라서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 있죠. 네. 분명 있으나 실제로 보면 저런 화물의 어떤 해상 운임 지수가 떨어지는 걸 보아하니 지난 2주 전에 얘기했던 JP모건의 제이미 다면 회장이 했던 공급망 이슈는 이게 내년이면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네. 그 우리가 모르죠. 저희는 물론 전문 지식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가 최소한 말은 될 수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확인드리지만 이런 공급망 이슈가 나온 이유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분의 1은 진짜 공급하는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물건 못 만들고 어떻게 된 거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왜 그랬냐? 3분의 1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요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뭐라도 뭐 화장품을 사건 나이키를 사건 뭘 사건 간에 엄청나게 사기 때문에 생긴 요인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건화물 지수와 콘테이너 지수 아마 제가 보기에 오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경제 뉴스에 이 뉴스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지금. 제 경험으로 뭐 이런 뉴스가. 화물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이거 40% 떨어진 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제가 이걸 말씀드린다. 너무 좋게만 볼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주장이지만 물론 소수 의견일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S로더가 제가 어젯밤에 봤던 그 주요 종목의 현황인데 네네. 시작할 때 빠졌거든요. 네. 빠졌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빠진 이유는 뭐냐면 전망에 대한 부분을 낮춘 건데 서플라인 체인 문제 때문에 낮춘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기사가 나오면 이제는 잘 버티는 것 같아요. 또 네. 공급망 이슈 네. 관련된 키워드가 악재인데도 네. 불구하고 악재인데 잘 버티는 모습 네. 보이고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수요가 그만큼 그만큼 많아서 있으니까 나중에 그렇죠. 살 거니까. 나중에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쪽으로 약간 네.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도 이걸 좀 보태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런 기사들은 별로 시장에 영향 없는 걸로 지나가는 기사로 오히려 보는 좀 게 어떨까. 조정받으면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여전히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한번 사고 한 6개월, 1년 기다리신 분들은 야 이러니까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라도 볼 수 있는 정도의 해석은 충분한 거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흥미로운 통계 좀 한 가지 보겠습니다.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미국에는 정말 90년 아니면 SM 다우지수는 130년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별의별 통계가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12월이 이제 월간으로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만 더 확인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요, 11월, 12월 달에 올랐던 확률은 있죠, 한 77% 정도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확인드리면 11월, 12월이 플러스 났던 확률, 마지막 두 달은 77%인데 이럴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요. 2021년은 10월까지 22.6%가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10월까지 1950년 이후에 20% 이상 올랐던 10번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10번. 근데 재미나는 건요. 11월 달 평균이 3.7%가 올라갔고요. 11월은 6.2%가 올라갔고요.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 보이는 좀 여기는 안 되는데 상승 확률이 100%. 100%. 물론 다들 알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네. 통계일 뿐이지만
그리고 지난달은 재미없을 것 같았지만 많이 올라서 그 통계도 틀렸지만 여하튼 11월, 12월에 상승 확률은 100%였고요. 평균 상승률은 두 달의 평균은 6.2%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그냥 재미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참 오늘은요 저희가 그 오전 9시 정도에 외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부사장님. 네, 외전이 미주미 있습니다. 외전. 왜냐하면 이게 미주미 외전이 저희가 그 다 못다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저희가 또 궁금한 거를 저희 몇 시야죠? 9시인데 또 좀 당겨질 수도 있는데 9시 전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 더 몇 가지 한두 가지 더 재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슈로 말씀드린 거가 자사주 매입이라든가요. 그리고 배당 이런 걸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테크놀로지도 1억 달러 자사주 매입한다고 발표했다고 얘기해 드렸는데요. 10월 22일까지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요. 2주 전까지 자사주 매입을 신청한 전체 규모가 9,320억 달러입니다. 지금 엄청난 돈이죠. 그럼 2018년에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미 넘어섰고요. 흥미로운 것은 저 파란색 줄 있죠. 하늘색 있죠. 하늘색은 러셀 3000이란 건 1등부터 3층 미국의 전체 주식의 한 3,000개 중에서 지금 자사주 규모가 2%를 좀 넘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잔고 중에 그 전체 수량 중에 그만 미국이란 나라가 이만큼 주주 친화 정책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요. 엄청난 거죠. 저도 깜짝 놀란 수치가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보면 작년에요. 배당을 줄였거나 중단한 기업들이 아직은 아니지만 절반 정도가 배당을 지금 다시 시작했거나 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반은 했지만 아직 반은 아직도 여력이 남은 거죠. 아직도 할 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배당인에 관련된 걸 여쭤보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포드가 금년 4분기에 배당을 지급을 재개했죠. 엑소모빌이 불과 1센트지만 39년째 배당 기록을 여러분 배당을 인상하는 기록을 계속 얘기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이것도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무슨 그림이죠 이게? 이런 그림 한번 보신 적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을 전 모멘텀 있을 때 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갈 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적자 흑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죠. 적자 나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설 때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데 이 그림은 배당 인상률입니다. 배당 인상률. S&P 500의 배당 인상률의 그림이에요. 1990년 이후에. 네. 근데 작년에 보면 기준점보다 마이너스 났잖아요. 리먼 사태 때도 마이너스 났는데 올해 고작 배당 인상률이 한 0.6% 될까 말까입니다. 지금. 아직 화백은 안 했지만.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배당 인상률이 5에서 10% 정도 사이에 많이 가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내년에 더 좋아지겠죠. 배당 인상이. 그런 관점에서 S&P 500의 배당 인상률 추이를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배당도 늘어나고 그리고 자사주도 계속 사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접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배당 귀족주라 그래서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주는 건 당연히 그런 거 좋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미국에서 지금 69개 기업인가 아마 분류돼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VIG라 그래갖고 10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도 있고 5년 이상 배당을 늘려서 하는 기업들을 여러분 조금만 스타디하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서비스를 말씀드리면 자사주까지 사는 기업들. 그런 것들이 또 ETF가 또 하나 있죠. 거기에 보면 DIVB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블랙락에 사는 거가 되겠고요. 배당이랑 자사주를 얘기하는 것들. 이런 거 좋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건 DIVB거든. 주주 친화적인 기업 완전 주주 친화 정책이죠. 완전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것들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실 만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남은 이제 배당을 안 하거나 자사주를 안 사고 이런 것들이 여기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마존은 여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닌 것들도 충분히 여러분들 보면 하나 배당 받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여기 이제 들어가겠죠. 혹시 그 배당 좋아하시는 국내 분들이 네네. 배당 수익률에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배당 수익률만 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당 받았지만 주가가 빠지는 바람에 맞아요. 남는 게 그런 없는 경우도 맞아. 있죠. 딱 그런 얘기를 누가 하냐면 한국에서 이제 요즘 한국 주식에서 많이 하시면 들을 것 같습니다. 되게 찬바람 불면 배당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찬바람 불면. 뭐뭐 통신, 뭐뭐 텔레콤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 그런 계시는데 얘기, 문제는 이제 배당 수익률은 좋게 나오지만 주가가 흘러내리면 거죠. 의미가 그러니까 없죠. 배당금은 정해져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배당 주가잖아요. 주가 흘러내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모 증권사도 있고 배당 관련된 미국 측이 할 때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대표적인 주식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AT&T잖아요. AT&T죠. 네. AT&T는 지금 배당 수익률을 보면 S&P 500에서 2위입니다. 2위. 그렇죠. 지금 8%입니다. 예, 배당 8% 수익률. 예, 그렇습니다. 8%면요. 정기예금 8년 놔둬야 됩니다. 보통 우리 그러네요. 저축예금 8년 놔도 받을까 말까 하는 돈이 그 돈이거든요.
근데 8%는 뭐합니까? 연중 최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보다는 배당금이 작고 배당률이 작더라도 배당은 꾸준히 올라가면서 여전히 젊은 주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배당금도 조금 올라가고 주가도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들. 그런 거 한번 강의 한번 해주시죠. 그걸 제가 11월 말쯤에 네. 12월? 이번 달 말쯤 이번 달.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타이틀 달고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DIVB는 어차피 올리는 배당 올려주는 그런 기업들이 포함된 거니까. 아, 그 좋은 것들 자기네가 좋은 섭렵한 거,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런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기업 하나 고르는 게 늘 어렵기 때문에 ETF 소개 많이 해드리는데 ETF에 대한 매력이나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시는, 지금 관심 없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개별 종목보다 ETF로 투자를 해서 좀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잘 모르겠다, 미국 주식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ETF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서 시장을 좀 경험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벌써 라이브 방송 벌써. 끝날 때가 됐어요. 예. 더 하고 오시죠.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김 프로님이랑 정 프로님이 네, 자리를 그렇죠. 내달라고 지금 네.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